안녕하세요. 스타필라테스 원장 이소영입니다. 스타필라테스 1호 회원 김영은입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유튜브 찍어주시는 인터뷰 주자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필라테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일하실 때 어떤 루틴을 생활하셨는지 먼저 얘기 좀 해보실까요?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사무직으로 계속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생활을 하고 회사원 루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9시 출근, 6시 퇴근의 일정으로 갔고 저녁에는 회식이 있으면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제 취미생활, 뮤지컬 관람하는 걸로 그렇게 하루를 번갈아 가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셨어요? 컨디션은 막 엄청 나쁜 편은 아니었고요. 그냥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또 목도 아프고 또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운동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게 되신 계기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저희 회사 다녔을 때 저희 팀이 매주 월요일마다 회식을 했어요. 본부장님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애주가셨고 매주 회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기만 하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돼지가 되더라도 건강한 돼지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고 집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운동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센터 상담 오셨을 때가 2018년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센터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어떻게 믿고 사인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옆 건물에 요가랑 필라테스를 같이 한 센터에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3개월을 꼭 다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센터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빵집에서 상담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원장님의 상담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와닿았고 느낌이 좋았어요. 제 몸을 잘 봐주실 거라는 약간 신뢰가 딱 생겨가지고 그럼 여기다 한번 여기 다녀보자 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셨는데도 개인 레슨으로 먼저 운동을 맞아요. 하시게 되셨어 계기가 되셨군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시면서 그럼 첫 번째로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허리 통증이었어요. 제일 먼저 아프지 않은 곳이 허리 통증. 저도 꽤 몸을 잘 바르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체형 사진 찍었을 때 제가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오징어 같지?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을까? 네.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몸가짐을 만들 수 있게 계속 사무생활을 하면서 의자에 앉는 것도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체형이나 통증 관리에서 내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해? 방금 말씀한 대로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원장님이 형은 요렇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덕분에 그냥 의자에 앉을 때도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좀 앉아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에 한 5번은 한번 이렇게 앉아보자 라고 한번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선생님으로 바뀌신 우리 영은쌤의 인터뷰로 갑자기 전화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 3년차 선생님으로 오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강사라는 직업으로 바꾸게 생각은 언제 들게 됐을까요? 이것도 꽤 스토리가 길어요. 그때 아마 코로나 시절이었죠. 사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깜짝 놀랐지. 땀 흘리는 거 싫어해서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저였는데 그때 한번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100일 동안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운동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운동을 재밌게 배웠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운동을 조금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해볼까라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프로필 찍을 때 강사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맞아요. 진짜 강사 선생님이랑 소리 들었다는 그죠? 사실 필라테스 센터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쵸, 그게 힘들죠. 쉽지가 않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겠죠. 그 사진이 혹시 나간다면 진짜
성피를 찍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또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두고선 다른 직업을 전향한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또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쉽지 않았죠. 음. 그렇죠. 안정적인 사무직에서 또 다른 길이잖아요. 또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완전 다른 분야의 길이었는데 제 성격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성적이어서 과연 내 성격으로 여러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앞섰어요. 손님도 아시겠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이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붙여주신 별명도 서울 깍쟁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저도 성격이 되게 밝게 변화되는 모습을 느꼈고 선생님도 보셨기 때문에 그 계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좀 낸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때 어머님께서 운동을 하고 난 성격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맞아요. 했던 기억이 나는 게 네. 운동을 오면 우리가 소수 인원인데도 1년을 운동했던 회원님들하고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같이 파이팅 하면서 운동을 했던 쌤 네. 때문에 내가 서울 깍쟁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먼저 그러니까 지도자잖아요. 누구를 가르친다는 직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먼저 땄고요. 이 자격증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짧게가 1년이고 이제 시험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1년이 더 그렇죠. 추가가 되는 굉장히 긴 시험이었는데 바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 점이 우리 센터로 일을 하려고 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생활체 지도자 자격증으로 먼저 준비를 하게 됐을까요? 국가 자격증이어서 먼저 선택했습니다. 보통 필라테스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 자격증을 먼저 갖고 있어야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일 먼저 땄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협회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제가 조금 마음이 가는 협회를 선택해 필라테스를 공부하게 됐어요. 맞아. 생존하는 많은 센터들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딴다고 해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힘들었던 점들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게 했던 건 제가 체육 비전공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필라테스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동기분들도 물리치료사분들 또는 전공자이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과연 이분들 사이에서 비전공자인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저를 좀 더 학구열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분들만큼 따라가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다녔던 아카데미의 동기분들 중에 전공자는 저밖에 없었고요. 물리치료사도 한 번밖에 없었었고 선생님 좋은 길로 가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처럼 내가 필라테스를 했는데 또 욕심 생겨서 필라테스 공부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직업은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겠고요. 절대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 공부 욕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길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편입 얘기도 해주셨고 교육 같은 것도 추천해 주셔서 같이 교육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이게 사람의 몸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 배워야 하는 그런 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해도 공부의 끝이 없고 현재도 저도 하고 있고 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쌤이 말한 대로 쉬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으면 네. 많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해서 했는데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지금 그럼 강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제가 이 센터의 1호 회원으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는 회원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를 계속 믿고 따라와 주시는 모습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통은 회원님이 자신의 컨디션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저랑 운동을 하고 나서 약을 먹어도 살짝 미세하게 남아있던 두통이 좋아졌다라고 말씀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을까요? 그룹 레슨 회원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의 수업은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는데 제 수업이 되게 부드럽고 잘 따라갔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이제 하고 이제 나 운동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계속 오랫동안 남았다. 그러셔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오랫동안 상기시킬 수 있는 수업을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럼 회사원 시절 이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던 저인데 큰맘 먹고 시작하기를 잘했고 그다음에 다른 길로 가볼 용기를 낸 과거의 나에게 고맙고 대견하다. 이런 용기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계속 사무직으로 있었겠죠?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강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회원님들의 신뢰를 받는 강사이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필라테스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을까요? 우선 해보고 후회하세요.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으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필라테스가 영은쌤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었어요? 저는 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인생의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솔직히 이 강사 생활은 제 인생 계획에는 없었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필라테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센터에 첫 번째로 사인해준 1호 회원님으로서 그리고 3년차 강사, 며칠 안 되면 이제 4년차 강사로 열심히 활동해주고 있는 영은쌤의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제가 밟아왔던 과정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와서 잘 따라와줘서 너무 대견하고요. 우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센터가 더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스타 필라테스 화이팅!